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의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면역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면역이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렇게 백혈구 같은 이런 면역 체계를 이렇게 강인하게 해서 외부로 오는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아니면 그 외 여러 기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몸 안에는 이렇게 혈구에 대한 세포들이 많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대변되는 이런 혈구 세포가 있는데 뼈에서 다 만들어지거든요. 골수라고 하는 것에서. 그 중에 백혈구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이것들이 활성화되는 이렇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가만히 있다고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좋은 생각을 하고 많이 웃고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면역세포 활성화되지만 그걸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는 영양소라든지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먹고 자는 것 그리고 배변하는 이 활동도 다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지만 목의 체온 즉 중심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이 그렇게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즉 겨울에 특히 바이러스, 감기나 독감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짧은 치마라든가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가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몸의 군대가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여름철에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더우니까 내 몸의 세포들도 더 빨리 움직이고 활동성을 가진단 말이죠.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미국 쪽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간에 오늘은 제가 이 에어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가적으로 내 건강을, 내 면역을 높일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알약이나 이런 약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변하면 건강한 거야. 굳이 내가 약을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들이나 이런 거 난 필요 없어. 이게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참 인류가 발전시켜온 의학이나 이런 약학에 대한 이런 전문들을 전혀 누리고 싶지 않으시거나 누리고 있지 못하시는 분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은 40대였죠. 그쵸? 종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돌아가신 왕들이, 너댓 됩니다. 그쵸? 근데 현대가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로 1900년대 초반 이후로 인류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박테리아를 모르던 그 시대 때는 면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지만 사내짐이 16첩 반상을 먹던 왕도 죽었지만 요즘 현대에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쵸? 이 영양과 관련돼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면역과 관련된 건데요. 바이러스는 이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거예요. 더 미세하고요. 그렇죠? 마이크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더 면역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면역을 키울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잘 먹기만 하고 잘 잔다고 면역이 다 좋아질까요? 온도만 높인다고 좋아질까요? 맞습니다. 좋아지죠. 그렇지만 그 면역에도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여름이 아닌 겨울에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그에 상응하는 컴펜세이트 할 수 있는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발달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분들이 알약은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들이 이 보조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시고 하시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의 공정 과정을 보면요.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모두 음식을 갈아 만듭니다. 아주 많은 양의 케일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대용량으로 갑니다. 갈아가지고 그것들을 아주 정제된 그 불순물이 섞이지가 않도록 아주 공정히 컨트롤되는 그런 환경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보형물을 조금 추가해서 그게 소금이나 설탕보다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형물을 고조해서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었던 거죠.
음식을 섭취하고 계신 겁니다. 현대인은 바쁘고 생활의 영역이 너무 바쁘니까 불균형한 식습관을 가지기 쉽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다 하루에 못 드시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보충제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되는 게 뭐죠? represented by vitamin입니다. multivitamin.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인식을 심어드리자면 이런 제가 설명하는 제 과거 영상도 그렇고 모든 비타민들이나 보충제에 대한 것들은 다 음식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건강,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보죠.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Airborne, 면역 증강을 위한 비타민 C 폭탄, 발포성 비타민 C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죠. 에어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 사신다면 이렇게 grocery 섹션이나 아니면 약 섹션에 가시면 모든 이렇게 CVS나 아니면 뭐 월그린이나 아니면 월마트나 다 이렇게 가시면 섹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타민 섹션에 가시든 그런데 건강 섹션에 가시면 항상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열 진통제와 더불어서 이런 비타민 영양제인데요. 미국에는 꽤 유명하죠. 가정의학과나 내과 의사들이 1차 진료 볼 때도 비타민 C 많이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권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비타민 C 폭탄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먼저 사진부터 보시죠. 자, 넘어갑시다. 자, 볼까요? 자, 제역은 좀 줄이고 면역 증강 부스터 에어본이라고 타이틀 뽑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제품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보면 태블릿으로 돼 있고 이거는 그냥 effervescent 태블릿, 즉 발포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또 많이 있죠. 물에 타 먹으면 치 하고 나는 거, 오렌지 맛 나거나 이렇게 맛을 플레이버 첨가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들, 이런 걸 발포성, 즉 기포가 난다고 해서 발포성이거든요. 기체를 기화시키고 액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dissolve, 녹게. 그래서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량된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태블릿을 이렇게 삼키게 되시면 1차적으로 소화라는 것, 기전을 잠깐 설명하자면 입, 그리고 위, 그리고 마지막 소장으로 가서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이렇게 저작작용이 해서 꼭꼭 씹고, 그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강산이 나와요. 그렇죠? HCl이라고 하는 강산이 나와서 이렇게 이걸 죽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는 소화 효소와 그리고 이자에서 간에서 만든 것들이 이자를 통해서 이자가 아니죠. 그런 담낭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간의 이런 효소, 소화 효소들, 이런 거 bile acid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발포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타 먹으면 물처럼 바로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별로 필요 없죠. 쪼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덩어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C도 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포성으로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안 바꿀까요? 자, 이걸 해볼까요? 자, effervescent가 나오죠. 이게 발포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다는 거. 자,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The Supplement Fact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펙이에요. Specification.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대부분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Costco나 월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비타민을 고르실 때 항상 뒷면을 보죠. 이렇게 정면에 보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뒷면에 보고 이게 뭐가 들었나 보시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영양학이나 약학이나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언론이나 그런 잡지에서 이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튜브나 내가 구글에다가 이게 뭔지라고 치지 않는 다음에야 이게 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설사 그걸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 건강 상태와 접합시켜서 연결해서 생각할지는 개인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묶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왜 에어본을 지금 이 겨울에 여러분들이 꼭 사셔서 지금부터 복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우선 이 에어볼은요. 우선 이거보다 제가 지금 중구난방이지만 좀 더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비타민 C라고 하는 것부터 잠깐만 설명해야 되겠네요. 비타민 C는요, 왜 에어본이 비타민 C로 되어 있는데, 바이타민 C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바이타민 C를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바이타민 C는 말 그대로 정말 면역을 위해서 생겨난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을 위한 비타민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이렇게 한국에도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다 제약회사마다 비타민 C를 만들어 왔지만, 비타민 C는 밝혀진 것 중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내 몸에 쌓이지 않으면서 내 몸의 면역을 이렇게 극강화시켜주는 그런 비타민 면역 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타민인 것 자체가 vital에서 온 거거든요. 필수 요소라는 뜻이죠. 근데 내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약이 싫다고 하시면 음식을 잘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가 제일 풍부한 음식이 뭐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시트러스 한 거. 정말 신 거. 오렌지라든지 귤이라든지, 그쵸?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게, 거기 내가 신맛이 나는 건 전부 시트러스 한 거는 전부 다 비타민 C, 바이타민 C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내가 신 거를 잘 못 먹는다, 너무 쉬워 못 먹겠어 하는 분들은 분명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신 거를 잘 드시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이 어딘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지금 내 몸이 문제가 있거나 면역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인체가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비타민C를 잘 섭취할 수 있는 몸, 내가 잘 받아들이는 몸은 그렇지 않은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약간 우위에 있다 보셔도 됩니다. 여담이었고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그럼 과일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녹황색 채소도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모든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감자, 고구마에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갔다는 건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저도 의대를 다니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겁니다.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보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죠? 포테이토나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나 감자는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흔히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탄수화물. 배가 부르죠.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한국이 못 먹고 못 살 때는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로 버텼다고 그러죠. 그렇죠. 보릿고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느꼈던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바이타민 C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만 고구마 먹어서 이렇게 면역이 많이 나빠졌다? 아니요. 그거 말고는 영양 부족으로 면역이 나빠져서 병에 걸린 경우가 더 많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감자나 고구마에는 의외로 많은 양의 이렇게 비타민C가 들어있더라 하는 것들이 후에 밝혀집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과일이 없다 하시면, 채소가 없다 하시면 고구마, 감자도 탄수화물로 많이 들었지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면 제가 지금 바이타민 C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럼 하루 권장량이 있을 거 아니냐? 꼭 네가 말하는 에어본 말고라도 이렇게 멀티바이타민이나 비타민 C 하나로 된 알약을 먹어도 되지 않겠냐? 그럼 권장량이 있을 텐데 그거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에마다 좀 나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적게는 90, 많게는 2000까지 얘기합니다. 너무 갭이 크죠. 그러니까 이 갭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비타민 A, D, E, K, A, B, C, 제 지난 영상에 보시면 A, B, C, D, E 이렇게까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K도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으세요. 그렇죠. 이거는 응고작용에 관련하는 비타민으로서 여기 liver,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시키고 A, B, C, D, E 이 5가지를 우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B와 C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보자. 그쵸? B와 C. B와 C는요, 특히나, 내 몸에 쌓이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걸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물에 녹는 비타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줌이 마렵죠. 소변이 마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변을 합니다. 그 속에도 다 물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으로 전부 다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수용 비타민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먹든 너무나 한순간에 엄청난 양을 메가도스로 먹지 않는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과복용의 우려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비타민들은 A, D, E, K, 그러니까 K를 제외하고 A, D, E 이 세 가지를 걱정하면 되겠습니다. A와 D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카우스거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비타민이고, 이런 걸 지용성 비타민, 즉 지방에 놓는 비타민, 그러니까 내 몸에 쌓일 우려가 있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선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이상을 먹으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비타민C는 뭐다? 수용성 비타민.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니까 쌓일 우려가 적다. 독성이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mg 같이 적게 복용하든 2000mg 많이 복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카더라 하는 얘기가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국민보건이 안 좋아야 병원이 돈을 벌고 의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비타민을 일부러 덜 복용시켜서 면역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용량을 적게 했다는 이런 음모론부터,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음모론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이제 각설하고 치우시고, 중요한 것들은 현대 밝혀진 이런 의학 이론은 내가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할 때 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들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일 때는 하루 최소 500ml에서 1000m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양보다 중요한 것들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테크닉 기술인데요. 내가 비타민을 아침에 한 번만 먹고 말 거냐, 아침에 한 번만 1000mg을 먹을 거냐, 아침에 한 번만 2000mg 먹을 거냐, 그래도 되죠. 안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변으로 다 나가거든요. 결국 6시간에서 8시간 지나면 몸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1000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300씩 먹더라도 6시간이나 아니면 4시간 간격으로 차라리 300 먹는 것이 한 번에 1000 때려 붙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소변으로 나갈 거니까. 안 그래도 쌓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게 면역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한 번 때려받고 오줌으로 다 배설시키면 그게 무슨 소용이네 이거죠. 그러나 여전히 안 먹는 것보단 낫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걸 생각하셨을 때 저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먹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 한 3번 정도를 음식과 더불어서,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거든요. 흡수가 더 촉진됩니다. 알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루에 더불어서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겠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에어본은 결국 발포성 비타민, 즉 물에 타먹는 거니까요. 뭐 시간이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거는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또 하나 더. 그러면 발포성 비타민밖에 없느냐 에어본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중인데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거 에어본 거미, 이거 젤리 형태로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보니까 effervescent, 발포성보다는 성분이 좀 달라요. 덜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거 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량도 낮아요. 그러니까 거미 형태로 된 이 젤리 형태가 함량도 낮고 발포성보다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준비했고요. 자, 그렇다면 면역에 대한 이 비타민C 폭탄이라고 소개하는 제 에어본, 제가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먹어야 되는 이유,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물에 타서 수시로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죠. 자, 여기 보시면 봅시다. 보시면 탄수화물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 C, 그쵸? E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riboflavin 들어있고, 마그네슘 들어있고, 징크 들어있고, 셀레늄 들어있고, 그리고 망간이라고 하는 건데 망간이 들어있네요. 이게 영양소의 전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고 다 넘어가도록 해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C와 더불어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은, 이 C는 당연히 보시면 1000mg이 한 알에 들어있습니다. 1000mg의 g으로 따지면 미리는 1000을 나타내니까 빼면 1g이라는 소리입니다. 1g 많은 거예요. 아까 하루 최대 섭취량이 2g이라 그랬죠. 2000.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먹으면 하루 권장량 상한선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거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배운 의학 지식에 의하면 그 상한선은 B와 C에 있어서는 약간
번외로 하겠다, exempt, 면제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드셔도 됩니다. 왜?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독성의 우려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더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 알에 물에 타 먹으면 최소 1g을 드시는 거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A와 E가 같이 있네요. 자, 아까 비타민은 A, B, C, D, E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B와 C는 수용성이고 A, D, E는 지용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A와 E가 있네요. 둘 다 지용성이고 몸에 쌓입니다. 그렇지만 A와 E가 같이 이렇게 1g 그리고 요만큼씩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루 권장량의 데일리의 몇 %를 차지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어쨌든 들어있네요. 왜 같이 들어있을까요? 자, A와 E는요, 같이 C와 더불어서 A, C, 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어떤 면역? 항산화 효소 작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 비타민, 즉 ACE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 항산화 작용을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수다를 좀 더 속도감 있게 많이 떨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가면서 TV를 트셨을 때, 한국 TV랑 미국 TV를 트셨을 때,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free radical이라고 하는데, free가 자유라는 말이고, radical이 급진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화학 용어에 쓰면, 이런, 그런 나타내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free radical이 바로 활성산소를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이게 뭐냐 하면,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산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산화가 뭐냐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세포를 예를 들자면, 이제 분자적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세포를 설명하자면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수십조 개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하나하나, 눈에도 세포가 엄청 들어있고 손에도 세포가 있고 다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에는 각각의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물로부터 그리고 그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옆에 있는 세포와 합쳐지지 않도록 각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들 세포는 다 이렇게 연결하는 뉴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신경을 주고받는, 그래서 신경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세포가 각자의 작용을 하려면 그 세포의 집이 되고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막이 꼭 필수입니다. 이 막은요, 외부로부터 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또 막아주고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집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이 막을 공격해서 늙게 만드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럼 세포가 죽겠죠. 막이 파괴되면 세포가 죽는 겁니다. 그럼 세포가 죽으면 말 그대로 그 기능을 잃겠죠. 말 그대로 피부 세포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탱탱하던 피부가 죽으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주름이 생기고 바로 노화입니다. 장기로 가보죠. 속에 있는 장기는 겉과 다르게 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안에 있는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세포막이 공격받다 보면 염증이 생기죠. 파괴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피부를 이렇게 긁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빨갛게 부어오르죠. 아프고 통증이 있고 부어오르고 그리고 따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열이 납니다. 이런 염증 작용이 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위에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위염, 위궤양, 위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염증을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ACE를 드시지 않으면 산화가 촉진되고 free radical이라고 하는 자연히 우리가 숨 마시고 먹고 싸고 이렇게 자기만 해도 나오는 활성산소가 활성화돼서, 그러면 세포를 공격하니까 세포의 노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염증작용으로 이어지고, inflammation, 염증으로 이어지고, 염증을 방치하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은 곧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의 유발 기전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시작부터 애초에 그 근원을 막아주는 것이, 그러면 산화작용을 막으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이 바로 막을 항이잖아요. anti라는 뜻입니다. 산화라는 말은 oxidant라는 말이고, 그래서 antioxidant, 항산화 효소, 항산화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산화를 막아서 이 노화를 막고 염증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항산화 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연고라든지 여러분 CF나 TV 광고를 보면 전부 다 요즘 몇십 년 전부터 들리기 시작했죠.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다. 항산화. 아마 여러분들이 100만 번을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부터해서. 그 항산화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 크림을 피부에 바르면 뭐가 되죠? 더 피부가 탱탱하고 미백 작용이 생겨나죠. 피부가 재생이 되니까. 항산화, 즉 산화를 막아주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것, 즉 항산화 효소제인 AEC를 계속 먹어주면 자꾸 염증을 약간씩 막아주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만성염증으로 갈 일이 없고 암을 예방하는 기전에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ACE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더 보죠. 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망간 그리고 셀레늄, 징크 이 네 개를 또 묶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해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면역에 관련하는 거예요. 여기 에어본에 든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면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비타민을 제외한 나머지 효소들,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징크라고 하는 이 네 개가 전부 다 뭐다? 면역을 막아주는, 즉 항산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금 리보플라빈은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뒤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음식을 통한 섭취 중요하죠? 보다 감자나 고구마 드셔도 되고 채소 드셔도 되고 그리고 시트러스 이 신과일 드셔도 된다는 거. 그렇죠? 하루 권장량은 적게는 8, 90에서 많게는 2000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루 3번이든 4번이든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다. 주로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으니까 식사 직후에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근데 에어본은 결국 물에 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알약의 한계성을 극복시켜 준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리터를 먹는 게 제일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2리터를 먹으면 하루에 한 3, 4번 나눠 먹는 겁니다. 500cc에다가 하나를 타서 6시간마다 복용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렇게만 먹어준다면 내 면역이 이런 바이러스나 특히 코비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코로나도 SARS-CoV-2라는 하고는 이 SARS의 그 사총격인 바이러스거든요. 독감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 외의 팁은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기전이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Gcham이라고 하는 겁니다. Gchem. 이게 바로 징크에서 온 거예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징크라고 적혀있죠. 징크. 이 징크를 Gcham이라고 해서 이 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알약이에요. 녹여 먹는 알약인데 이것이 요즘 코로나나 이런 감기 바이러스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징크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도 에어본이랑 같이 사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 코감기 바이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검사를 어디에서 코에다가 1인치나 2인치 안에 넣어서 스왑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코에서 시가는 바이러스라는 뜻이거든요. 코로 맨 먼저 들어오는. 코는 인체의 첫 번째 방어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을 쉬죠.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숨을 쉽니다. 공기를 데워주는 효과도 있지만 코에는 수많은 코털들이나 육모세포들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파티클을 걸러주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1차적으로. 면역세포가 출동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은 이제 들어가겠죠. 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것들은 코에서 걸러질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걸러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코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조차도 코에서 시작하는데 이 Gcham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 코감기를 1차적으로 코에 딱 들러붙는 바이러스를 대표적으로 라이노 바이러스. 이 라이노라는 게 바로 코라는 뜻이거든요. 어원에서. 그렇죠? 그 라이노가 바로 이제 코뿔소의 어원인 그 라이노랑 똑같은 거예요. 다 코라는 뜻인데 이 라이노 바이러스를 딱 그러니까 코에 잘 점막에 들러붙지 못하게 막아주고 들러붙더라도 이 감기 기간을 극히 줄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약입니다. 인정받은 약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동종요법 같은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효과는 어느 정도 검증된 그렇지만 과학적이지는 않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더 필요한 그런 약들인데 이런 것도 같이 먹어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징크라는 거기 때문에 영양효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설사 걸렸다 할지라도 감기를 줄여준다는 거. 요즘 같은 지금 코로나 때는 감기도 걸리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때문에 면역이 낮아지면 그리고 결국 낮아졌다는 것은 내 몸이 더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더 취약해지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독감에 더 걸릴 우려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감기를 예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징크가 중요합니다. 이 Gcham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징크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으로 가서 마지막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타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앞장에서 비타민 A, E, C 그리고 이 세 개는
비타민 중에서 항산화 요소를 담당한다는 거. 그쵸? 그리고 징크, 셀레늄, 망간하고 이런 것도 여기 나오는 마그네슘까지 전부 다 항산화 작용에 기여한다는 거. 그러므로 에어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은 항산화 작용, 즉 내 면역을 책임주는 제1작용에 관여한다는 거. 거기까지가 핵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에어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면역에 특화된 면역 부스터, 면역에 대한 부스터를 달아주는 굉장히 센 바이타민이나 그 외 비타민, 미네랄이 섞인 거구나. 폭탄이구나. 면역 증강 폭탄이구나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말고 마그네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비타민 B2, 라이보플라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칠까 해요. 너무 수다를 많이 떨면 안 되니까. 자, 마그네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마그네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눈 떨림에도 뭐 관여하고 이게 다 근육 작용이거든요. 항산화 작용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보세요. 여기 나오면 바로 근육 피로, 근육에 대한 것을 이렇게 관여해 줍니다. 마그네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임신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머니였거나 임신을 한 번에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먼저 투약하는 게 뭐냐 하면 산소와 더불어서 제일 먼저 투약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 설페트, MgSO4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저희 그 의학에서 산부인과에서 제일 많이 임신 중독증 환자가 이렇게 애를 놓을 때 경련이 일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투여하는 거예요. 항경련제랑 비슷한 거예요. 왜?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과도하게 떨리는 것을 안정시켜 줍니다. 스테이블라이즈 시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기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마그네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헬스장 갔어.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푸시업도 하고 뭐 셋업도 하고 그리고 풀업도 해서 너무 근육이 많이 뭉쳤어.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첫날 운동하면 엄청 근육이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젖산 피로, 근육의 피로 때문인데 이것은 secondary to 젖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젖산, lactic acid라고 하는 건데 젖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생기냐면 근육의 피로 산물입니다. 근육이 열심히 공장을 돌립니다. 그 근육 안에 있는 세포는 세포 하나 안에 세포 공장이라고 불리는 마이토콘드리아, 즉 한국말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전달계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막 쏟아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ATP라는 건데 막 쏟아내요. 그러면 다 인체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의 만물 이치가 뭔가를 소비했으면 배변이 나오잖아요. 그 부산물 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젖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있어서는. 이것들이 바로 근육을 피로하게 해서 아프고 쓰리고 나 근육 못 움직이겠어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해지죠.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기분, 아픈 기분을 계속 들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젖산 피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그네슘이 하는 작용이 있어요. 운동을 고강도로 하는 사람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하거든요. 먹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근육은 근육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당입니다. 글루코스예요. 당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 당에 근육으로 들어가는 작용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더 활달하게 근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facilitate 작용을 해줘요. 이렇게 가속화시켜주는 작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더 많은 당, 에너지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근육에 쌓인 이 배설물, 폐기물, 즉 쓰레기 같은 젖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출을 돕습니다. 정말 마그네슘은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근육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주고 그 폐기물을 쓰레기장까지 운반하는데 완전히 캐리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고강도 운동하는 헬스 트레이너나 아니면 바디빌더는 그리고 정말 엘리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부족하면 눈 떨림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신경계 안정. 또 이거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신경계 안정. 자, 마그네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이유는 제가 영양제 설명할 때도 마그네슘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자들은 근육이 중요하겠지만 또 여성분들은 신경계 안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두통 많이 있으시죠? 실제로 두통의 원인들이 primary겠고 secondary겠어요. 이거는 의학적인 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원인을 모르는 이 1차 두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편두통도 있고 군집 두통도 있고 또 이렇게 D밴드로 하는 이런 두통도 있어요. 어쨌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전부를 2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암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의학적인 2차 두통에 해당하죠. 어쨌든 이 2차 두통은 메디컬한 거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없어지는 거고 이 1차 두통만 얘기하자면 특히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바로 편두통이죠. 마이그레인.
마이그레인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고생 많이 하시죠. 생리 때만 되면 뭐 찾죠?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거 찾으시죠. 두통 해소하려고.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만성적으로 먹다 보면 이 진통제 때문에 또 두통이 생깁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진통제로 인한 두통이라는 용어도 또 의학에 있습니다. 뭐가 뭔지 이제 나중에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약이 없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원래대로 원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 신경계를 안전시키는 거죠. 결국 두통이라고 하는 것도 뇌막을 싸고 있는 이 뇌 피질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거든요. 스파크가 생기니까 따가운 거예요. 이게 두통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 불빛을 낮추거나 딤하거나 불을 끄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 자극이 덜한 곳으로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두통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뇌 자극되는, 뇌 피막에 자극되는 이 자극 스파크가 덜 일어나도록 자극을 줄이면 두통이 사그라집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경계를 안정시킨다고 하는데 바로 마그네슘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나 이런 것에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게 일정 부분 유지하면 두통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정식 의학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MDS 뭐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디프레션이라고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신경계가 안정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 신경계 자체를 스테이블라이즈 시키는데 마그네슘이 관련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우울증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은 통합적인 토로 레메디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 치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드시는 약도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대뇌에서 나오는 이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절대로 이렇게 낮아지지 않도록 세로토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신경 전달계 뭐라고 하죠? 뇌에 유지시켜 주는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조효소들 이런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적으로 함께 보충했을 때,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밝은 공기 쐬고 햇볕을 많이 쐴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울증이 고쳐지는 경우가 더 그리고 시기가 더 앞당겨서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또 뭐 있죠? 여성분들이 PMS라고 하는 건데 Premenstrual Syndrome, 생리 전 월경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영어로는 PMS라고 저희 의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의사들끼리는. 대부분의 이 PMS가 있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한 2-3명은 있으실 거예요. 많지 않죠. 그렇지만 이 30%가 있다는 것은 결국 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겪는 증상들이 하나가 대부분 굉장히 고통 속에 있고 짜증이 나죠. 그쵸? 그 irritability라고 하는데 신경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신경계 안정이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월경정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신경계 안정의 요소적인 측면에서 마그네슘이 관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영양제를 보충하시면 월경전 생리 증후군 같은 것들이 많이 호전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주위에 10대 자녀나 이렇게 지금 사춘기에 월경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두통으로 호소한다. 월경정 증후군이 있다. 또 우울해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약을 드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약 먹기 전에 음식이나 운동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는 게 내가 몸을 지키는 첫 번째 프로토콜이잖아요. 이것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내 영양이 불규칙적인지는 않는지, 내가 잠은 잘 자는지, 내가 물은 잘 먹고 있는지,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면역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셀프 점검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도저히 이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전문가, 가정의학과 닥터의 이렇게 조언을 받는 게 좋겠죠.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또 성인병 조절이라고도 제가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그네슘은 또 하나 더 부가적인 작용이 있어요. 참 좋은 거죠. 그 당뇨나 고혈압, 그러니까 hypertension이나 diabetes mellitus type 2, 그러니까 2형 당뇨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성인지방,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고 활동이 적어서 생기는 이 성인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마그네슘이 부가적인 작용을 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요, 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 마그네슘 영양제도 이렇게 에어본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아까 영화 보셨지만 그 퍼센트로 잡히지 않을 만큼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에 대한 영양소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미네랄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건, 오늘 제 방송은 바이타민 C에 집중되어 있지만, 즉 에어본이지만 그 이외에 드셔야 될 개별 영양제들이 참 많아요. 이걸 다 드셔야 됩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드시는 게 좋은데 얼마 하지 않아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10불이면 삽니다. 한 달, 두 달치 분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상이 있으시면 꼭 사시고요. 없으셔도 이게 다 음식에서 추출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약이 아니니까 음식의 연장성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복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 제가 마지막으로 꼽은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혹시 먼저 보신 분이 있다면, 어차피 저는 이거 유튜브 제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자가 5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과거 영상 중에서 비타민 B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비타민 1, 2 뭐 이렇게부터 비타민 B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카페에서 촬영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비타민 B를 얘기할 때 항상 바카스랑 같이 연관지어서 얘기합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흡사하긴 합니다. 바카스의 B가 저는 항상 비타민 B를 영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거든요. 맞습니다. 에너지 비타민이란 말이죠. 비타민 B는 A, B, C, D, E 중에서 방금 A, C, E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B만 안 나오는 거예요. D는 제가 다른 비타민 D 영상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B만 따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B는 C와 더불어서 또다시 물에 녹으니까 수용성 비타민이네, 오줌으로 다 배설되네, 쌓일 우려가 없네, 독성이 덜하겠네, 많이 먹어도 상관없겠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많이 먹는 레드불이라든지, 그쵸? 비타민 B 영양제거든요. 영양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에너지 비타민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바카스, 다 수험생들이 지칠 때 피로회복제로 쓰잖아요. 피로회복제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학이나 약학을 전공하시고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구글에 쳐보시면 나올 텐데요. 우리가 먹는 이렇게 영양소들은 3대 영양소가 있죠. 탄지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아주 고복합 에너지원이거든요. 한 번에 다 인체가 쓸 수가 없어요. 세포가 쓸 수 있는 단위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제일 분해된 그것까지 내려가야 돼요. 단당 체제까지, 단당류. 이 체인이 단당류 하나밖에 없을 때가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해 과정이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분해 과정 전부에 이 비타민 이 조효소로 쓰입니다. 리보플라빈이라든지 B6 피리독신이라든지 엽산이라든지 코발라민, 비타민 B12까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단계에서는 뭐가 조효소로 쓰이고 뭐가 조효소로 쓰이고, 이게 안 되면요 에너지가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필수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비타민의 이 VIT가 어디서 왔다? vital.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예요. vital. 우리 몸에 필수적인데 우리 몸에서 생겨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후에 밝혀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필수적으로 대부분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섭취해줘야 되는 것들, 그래서 바이타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vital mineral이죠.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생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에 대해서는 특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B2를 강조합니다. B2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할까요? 면역에도 관련돼 있으니까. 에너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B2가 비타민 B군 중에 있어서 에너지는 다 같이 관련하지만 B2가 홀로 빛나는 이유는 유독 이 에너지 플러스 면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의 예방, 그리고 암과 이렇게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에도 비타민 B2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보시면 첫 번째 에너지 생산은 공통이라 그랬죠. 넘어갑니다. 자, 비타민 B 영상 꼭 보세요. 자, 철분의 활성화부터 가죠. 철분의 활성화는 영어로 철분을 iron이라고 합니다. I-R-O-N. 아이런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ir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언맨 할 때 그 iron입니다. 철이란 뜻인데, 철분을. 이 철분은 바로 히모글로빈의 영양, 그게 되죠. 들어보셨죠? 헤모글로빈이라고. 이 히모글로빈이 하는 건데, 이 산소, 적혈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세 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 운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까지 산소를 운반해줍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산소가 제일 중요해. 영양소가 있으면 산소가 짬뽕이 돼서 옮겨야 되겠죠. 산소가 없으면 세포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숨 못 쉬면 죽는 것과 똑같이 세포도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공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산소를 적혈구라고 하는 원반 모양, 아주 푹신푹신한 원반 모양, 우리 강아지들이 쓰는 강아지 베개 같은 거 있죠. 동그란데 중간에 움푹 들어간 거, 강아지가 거기 들어가면 푹신한 거,
그게 바로 원반 디스크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정확히 적혈구 모양이거든요. 빨갛다고 해서 적입니다. 혈구. 근데 여기 안에 아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 적혈구라고 하는 것이 이 아연을 통해서 산소를 운반시키는데 이 아연이 적혈구에 실리려면 이 작용을 하려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 활성화 작용에 비타민 B2, 그 라이보플라빈은 직접적인 관련을 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생리 때 내가 굉장히 하혈을 많이 한다. 하루에 패드를 3개에서 5개 정도 쓰면 정상인데 6개, 7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내원을 하셔서 꼭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혈하는 양이 많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꼭 같이 연관된 거예요. 내가 피를 많이 쏟는다는 것은 내가 어지러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피를 많이 쏟으니까 피가 부족하잖아. 피가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거 똑같아요. 피를 쏟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뇌까지 산소가 안 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냐? 어쨌든 첫 번째, 히모글로빈 수치를 원래대로 올려야 돼요. 남자 성인이나 여자는 할 거 없이 어쨌든 최소 11, 뭐 보수적으로 어쨌든 12까지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치를 올려야 돼. 그 수치가 떨어지면 어지럽고 픽픽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춘기에 처음 월경을 하는 친구들이나 20대 초중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회사 생활하거나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런 환경 때문에 많이 하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철분을 꼭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헤모글로빈 많이 하려고 철분 많이 드는 음식을 먹으면 되겠구나. 음식만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철분, 아연을 영양소로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아연 영양소를 먹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철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련하는 비타민 B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양제를 말할 때는 전체를 다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른다. 저처럼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왜? 전부 다 복합적으로 얽힌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mass work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촘촘하게 이 방사형으로 직물처럼 이렇게 그런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B2가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평생 비타민 철분 영양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면 비타민 B2를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호모시스테인 감소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부터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제가 여기 적은 이유는 기타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국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어느 민족보다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이것까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방송도 그렇고 이렇게 채널을 보시면 이런 것까지 설명을 굳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에서 의대 1학년이나 약학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기초의학으로. 이 호모시스테인이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선가 건강에 관련된 이렇게 아티클을 읽었거나 유튜브를 시청한 적이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는데요.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겁니다. 제가 감히 이걸 끌어다 쓰는 이유는 이 용어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암, 그리고 심근경색,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까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근육의 부산물인 젖산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이렇게 시스테인이냐 호모시스테인이냐 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건 생화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호모시스테인에 관한 이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가 이건 나쁜 놈이구나. 젖산, 그 근육에 나오는 근육 소비가 나오는 폐기물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관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쌓이면 피 속에 피딱지가 잘 집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피가 났어. 그러면 혈소판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외에 파이브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우리 바느질 하듯이 그쪽에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게 뭐죠? 응고작용인 겁니다.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피 속에서 염증이 계속 가소가 돼서 상처가 나서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면 덩어리가 커지면 핏줄을 막겠죠. 혈관의 건강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이 호모시스테인이 그렇게 악명 높은 겁니다. 혈관의 건강을 악화시켜버리는데 제일 큰 요소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혈관의 건강이 제일 나쁘다는 것은 작은 혈관이 있고 큰 혈관이 있습니다. 큰 혈관은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일 크는 거. 그러니까 위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 뇌졸중, 스트로크이죠.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관상동경이 막혔다? 심근경색이에요. myocardial infarction이라고 하는 MI, 심근경색이 걸린 겁니다. 둘 다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혈관들을 얘기 들자면 눈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말초로 가는 혈관이라든지 이런 걸 작은 혈관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혈관 건강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악명높게 관련을 합니다. 이게 높으면 어떻게 된다? 그 혈관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야 되겠죠. 이 낮추는데 바로 B2가 직접적인 관련을 합니다. 지금 제가 모든 설명드린 건 제가 약 설명하나요? 약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고 좋아하시는, 상대적으로 또 좋아하시는 음식에 관련된 겁니다. 음식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만든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이 B2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음식만으로 호모시스테인이 감지될 수가 있는 거죠. B2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무슨 작용을 하냐면 나머지 B군, 그래서 비타민 B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뭐죠? 복합군이라고 하는 복합체. 그러니까 비타민 B 컴플렉스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카스코 가시거나 어딜 가셔도 비타민 B의 뒤에 이런 말들이 흔히 붙습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 COMPLEX, 컴플렉스라고 붙습니다. 뭐라고요? 비타민 B 복합군. 왜 비타민 B는 하나로 이루어졌다? 아니요. 비타민 C나 비타민 A나 이런 것처럼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멀티,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비타민 1부터 쭉 12까지. 실제로 1부터 12라고 해서 12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한 8, 9가지밖에 없지만 어쨌든 숫자가 비어 있어요.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부르는데 그중에 B2가 유독 독보적으로 아이돌인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B6, 9, B12라고 하는 나머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B6를 피리독신이라고 그러고 파리독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B9 엽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B12를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B6, 9, 12 3씩 증가하죠. 6, 9, 10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 중요한 건데 B2 다음으로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전부 다 면역에 관련 지어서 활동을 합니다.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비타민 다 관련하는데 이 B2가 이 나머지 6, 9, 11을 활성화시키는데 제일 먼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 나머지 세 개가 활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B2가 먼저 들어가고 이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 나머지 B6, 9, 12가 바로 호모시스테인, 그 시스테인과 호모시스테인 고리에서 호모시스테인으로 많이 전환이 못 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즉 B6, 9, 12가 많이 활성화될수록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아진다. 근데 6, 9, 12는 어디서 활성화된다? B2가 활성화시켜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B2가 B6, 9, 12를 B6, 9, 12가 호모시스테인의 감소로 연결된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말초에 있는 혈관 건강까지 1차적으로 방어를 시켜준다. 여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면 반드시 비타민 B 영상을 보시고 더불어서 비타민 D, ABCD 영상 이걸 제가 올려놓은 거 비타민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많이 떠들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벌써 50분이 됐네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 때 면역을 지키는 것만큼 책임감 있는 개인의 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기 되게 힘들죠. 왜? 코로나니까요. 한국에 계신 우리 분들이라면 당연히 병원 갈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분들은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어도 요즘은 전부 다 화상 진료를 하죠. 그쵸? 저도 제 프라이머리 닥터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화상으로 진료를 봅니다. 최근에도 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이렇게 메디컬 필드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라는 장벽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대면 진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우려가 가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럴 때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내 몸에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게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지금 이 시대, 특히 이 겨울에는 내가 할 게 딱 하나밖에 없다면 반드시 이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면역을 신경 써라. 면역을 신경 쓰는 것들은 바로 음식이나 잠이나 배변을 통해서인데 그런 것들로 불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충제를 먹어라. 보충제는 뭐다? 지금 제일 먼저 설명하는 비타민 C 위주로 먼저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비타민 A, C, E, 징크, 셀레늄,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시면 좋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열 몇 가지가 넘어가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먹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었을 때 내가 내 건강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느낌도 드실 거고, 위약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이렇게 먹음을 통해서 내 건강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또 병원에 갔을 때 더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의사가 또 진찰하기도 더 쉬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꼭 극복될 때까지 마스크 잘 쓰시고, 손에는 5만 가지 바이러스나 이렇게 박테리아가 묻어요. 집에 들어오시면 손 씻고 그 알코올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